이제 연말정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지금, 내일부터 뭐 연말정산 이제 필요한 서류들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연말정산 시간이 되면은 깜빡하는 것들이 꼭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PDF로 내려받아서 제출을 하니까 뭐 기본적인 것들을 안 까먹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그 홈택스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수동으로 일일이 다 챙기지 않으면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주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들, 내가 직접 챙기는 방법, 그쵸? 뭘 챙겨야 되나? 그거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청약통장. 청약통장만 우리가 뭐, 1년에 240만 원까지 막 납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류를 따로 챙겨야 돼요. 그 무주택이라는 거 자체를 증명할 수 있게 그걸 뭐 이제 나중엔 등본 제출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뭐 그 납입 확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통장 납입 확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자동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더 복잡했어요. 막 무주택이라는 등본 들고 가서 은행 가져가서 무주택 확인서 해가지고 이제 뭐 증 받아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고 그냥 은행 가서 서류 하나 받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은행을 먼저 들린 다음에 직장 가서 제출하시면 돼요. 알았죠? 두 번째도 하나 말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뭐 있죠. 뭐 중증 환자. 예, 중증 환자라던가, 뭐 이제 장애인 증명서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년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뭐 보청기, 뭐 이제 휠체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들은 뭐 아니면 내가 빌렸을 때 대여비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따로 직접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요새 최근에 올라간 거 있잖아요. 난임 시술비. 이제 그게 20% 세액공제가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본인이 납입 확인서를 따로 끊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서류 자체는 게 일일이 다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일반 의료비는 15%인데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는 20%거든요. 그거 안 하면 자동으로 15%로 돼요. 그렇죠. 이거였을 거고 또 안경 콘택트 렌즈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막 긁다 보면은 이걸 안경을 산 건지 렌즈를 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이게 수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샀다라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어요. 멋내려고 하는 거 있죠. 서클 렌즈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고 뭐냐면 내가 시력 교정용 내가 지금 눈이 나빠서 의료 목적으로 안경을 샀다. 의료 목적으로 콘택트 렌즈를 샀다. 이런 것들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경점에서 안경사가 직접 써줘야 되는 영수증이 있어요. 그걸 챙겨와야 돼요. 빼먹었다 그러면 안경점 다시 가서 해달라고 해주세요. 다 해줍니다. 지금 엄청 그거 한창 하고 있을 거예요. 안경점들마다. 예. 그거고요. 중고등학생들 그거 있죠. 교복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 교복 구입도 교복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동으로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해야 되고요. 자녀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교복이면 50만 원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취약전 아동 해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이제 뭐 체육시설을 했다던가 뭐 학원을 다녔다던가 유치원을 좀 다녔다던가 이런 것들 수업료,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영수증 어린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소득공제가 되는데 일일이 챙기셔야 됩니다. 안 챙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락해서 서류 좀 챙겨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뭐 빼먹으신 분들은 꼭 말씀하시고요. 그 뭐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이런 건 안 돼요. 그쵸? 그런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해외 교육비. 아, 이거는 조금, 그쵸. 이것도 되는데, 이걸 모르는 분도 많아요. 일일이 안 챙기면 몰라요. 왜냐면, 지금 해외에 있는 것 같은 경우, 해외 결제 같은 경우는 날라오지가 않아요. 국세청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이 아니잖아요. 해외 결제 부분은.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해외 직구라던가 해외 결제, 뭐 해외 숙박 결제 이런 걸 했을 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반대로 해외 교육비 같은 경우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을 따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만 가능해요. 해외 정규 과정,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전문대까지도 되고 석박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고 뭐 어학연수다 이건 되지 않습니다. 재학증명서라던가 학비 영수증 챙기셔야 되고요. 월세액 공제도 그냥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서류를 챙기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무주택이라는 거, 뭐 등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거니까 그거 하면 되고, 뭐 영수증,
계좌이체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통장 사본을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형광펜으로 딱딱딱 칠해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좌이체 영수증을 다 출력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아니면 무통장 입금증까지 하면 되는데 보통 계좌이체 하니까 계좌이체 영수증 그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운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또 빼먹을 것들이 없나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저는 이제 제일 스탠다드, 기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거고, 본인이 조금 더 특수한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인 기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까지는 다 본인들이 찾아서 좀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귀찮아요. 왜냐면 지금 뭐 1월달 한창 시작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아니면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방학이라서 지금 이게 국내에 없고 어디 멀리 가 있는데, 지금 이걸 챙기라고 정신 없을 텐데 좀 미리 챙기시면 좋고요. 보통 1월 15일쯤에서 뭐 한 1월 말까지 뭐 이제 부랴부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